오늘은 일반인을 위한 명리교실 6번째 시간 십성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심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십성이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흔히 우리가 철학원에 가면은 엄마가 어떻고, 그죠? 자식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와 어떤 관계, 그러니까 이 명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연도일시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거기서 뭐죠? 인간관계를 연결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육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부모 덕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육친은 응용적인 어떤 이론이고요. 그 전에 이 관계를 나와 이게 나거든요. 나와 관계를 설명한 것이 이 십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 십신은 이제 10가지에 있던 기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십신으로 쓰다 보니까 왠지 이제 이 명리하는 사람들이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뭐냐면은 자기들은 이제 무속과 다르다. 무속인들과 다르다. 뭔가 우리는 공부한 사람들이다.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 용어들이 뭐죠? 옛날에는 같이 쓴 거예요. 이게 꼭 귀신 신자인데요. 이게 정신이라는 의미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때문에 이걸 쓰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십성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별성자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안 맞냐면은 이 별성자를 써놓으니까 뭐냐면은 목성, 화성, 토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그런 이론을 펼치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뭐냐면은 명리에 나오는 목화토금수는요, 이 태양계에 있는 목성, 화성, 토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는가 하면은 이 목성이나 화성, 토성이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문학을 해도요, 태양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목성, 화성, 토성을 영문을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목성, 화성, 토성 그러다 보니까 오행의 글자가 같아져 버린 거죠. 거기서 이 별성자를 쓰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0가지 특성들을 심리적 방식으로 접근을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교육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쓰자. 10가지 성격 구조라 보자. 십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여기서는 이제 정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할 때, 명식 기획할 때 만시를 보지 않고 뭐죠? 스마트폰을 했죠. 자,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자, 요 위에 보면은 글자를 써놨습니다. 그지? 글자를 써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십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게 나입니다. 그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오행이 나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치? 내가 목이라면 만약에 간목이다 이러면은 나하고 같은 게 뭐죠? 목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해 주는 게 있습니다. 화라 그럽니다. 화죠? 목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게 있습니다. 토가 되겠죠? 목극토.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목이니까요. 금이죠. 금극목. 그 다음에 나를 생해 주는 게 있습니다. 수생목이죠. 이렇게 5개의 오행입니다. 여기다가 뭐냐면은 음양을 붙입니다. 그지? 자,
나하고 같은 것을 우리는 비급이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해해 주는 걸 식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고요. 나를 극하는 것을 관성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것을 인성이라 하는데요. 여기서 음양이 됐을 때 또 달라집니다. 이게 5성이잖아요. 달라지는 것이 음양이 같으면 비견이라고요. 음양이 다르면 급제라고 합니다. 식상인데요. 식상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라고요.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성인데 내가 극하는 건 재성인데 나하고 같은 것은 편재라고요. 다른 것을 정제라고 합니다. 여기도 뭐냐면은 나하고 같은 것은 관성 중에서 편관이라고요. 다른 것을 정관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인데요. 나하고 인성 음양이 같으면은 편인이라고요. 나하고 다르면은 정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는 그냥 이으면 되고요. 앞달에 따서 비급은 비견 급제의 앞머리를 따서 비급입니다. 여기도 식신상관의 머리를 따서 식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슷하죠. 제가 이제 이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음양이 같은 걸 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세 개는 같은 편, 우리 같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르면 다 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를 정, 같은 편, 다를 정 이렇게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십성이 뭐냐면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지? 비급은 어떤 것이다. 급제는 어떤 것이다. 그지? 이런 특성을 설명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으면 뭐죠? 여기 글자를 쓰면 읽어내면 되죠. 읽어내면 되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딱 알면은 간단한 건데 이 개념을 잡지 않으니까 명리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십성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행의 상생상극을 제대로 외우신 분들은 십성 바꾸기가 쉽죠. 훨씬 더 뭐죠? 명리를 공부하는데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바꾸는 것은요 이미 스마트폰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바꿔놓으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이 뜻만 하시면 되죠. 뜻만 하시면 됩니다. 그지? 이 뜻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지? 간단하게. 그래야지 이제 되니까요. 이 비겁은 뭐냐면은 나하고 같은 거니까 저는 힘이라고 설명하죠. 에너지. 그래서 같은 거니까 비견은 뭐냐면은 주체성이라고 해요. 주체성. 자기 중심이에요. 이 비견은 주체성이고 그 다음에 뭐죠? 주체성이 있으니까 뭐죠? 뭘 잘하겠습니까? 추진력이 좋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타협을 잘 못합니다.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급제는 뭐냐면은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음양이 다르니까. 이거는 경쟁성이라고 합니다. 경쟁성. 혹시 타협성. 그냥 타협할 수 있어요.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한 발 물러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식상 중에서 식신인데요. 음양 같은 거. 식신은 뜻을 어떻게 하냐면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다. 물론 글자가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집중할 수 있는 특성이고,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은, 이걸 가진 사람들은 손재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재능. 뭔가 만드는 것. 뚝뚝뚝 만들다기나, 아니면 악기를 캔다기나, 피아노를 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기나, 서예, 글씨를 잘 쓴다기나, 이런 등등이 다 손재능에 들어갑니다. 춤을 잘 춘다거나.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은 상관이죠. 상관은 제가 손오공이라고 합니다. 손오공. 이거는 뭐죠? 변화무상. 변화를 추구하는 생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주
은변이 논리적인데요. 논리적인데 논리적인 게 잘 되면 논리적인데 안 되면 뭐죠? 논쟁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치가 있죠. 지치, 임기응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변화를 반복을 싫어합니다.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관의 사람입니다.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이게 네 번째네, 그죠? 이게 다섯 번째네. 편제가 있습니다, 그죠? 편제는 적극적입니다. 스케일이 크고요. 적극적이고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공감개념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충 덜렁대죠. 이 사람들이 대충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정제는 뭐죠? 현실적이고 정밀합니다. 알뜰하죠.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십신 공부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편제가 있으면 뭐죠? 뜬재물이고 정제는 뭐 제대로 된 재물이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나중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제는 현실적으로 정밀하고요. 꼼꼼합니다. 계획적입니다. 물건을 사가면 편합니다.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충동 구매를 하죠. 정제는 아주 계획적인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제를 가진 사람들은 사칙 현상을 받습니다. 사칙 현상이 받습니다. 편제만 있는 사람들은 사칙 현상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영학 공부를 했는데요. 경영학에 이제 수리도 좀 하고 이랬는데 고스톱 잘 못 칩니다. 계산이 빨리 안 빨라요. 정제인 사람들은 고스톱 잘 치죠. 그 다음에 이 편제만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계산을 빨리빨리 못합니다. 대충 하죠. 이 사람들은 몇 가지만 탁탁 해버리면 계산이 나와버립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편관입니다. 그죠? 편관을 가진 사람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 책임감은 강한데 이 편관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뭐죠? 자기를 이렇게 가두어 놓으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집이 세게 느껴집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는 추진력이 있고 배짱이 있는 것은 1번 비견이 강해야지 이제 배짱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배짱이 있으니 고집도 있죠. 있는데 이 편관이 있으면 내가 기가 약해지는데 나를 그가는 거기 때문에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실제로 만나보면은 고집이 대단히 세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이 성 안에 가두려는 생각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오라 그러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고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뭐냐면은 정관인데요. 정관인데 합리적인 특성입니다.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만은 한쪽을 너무 고수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관이 있다고 해서 명예를 가지고 편관이 있다고 명예를 안 가지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실전에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석인데요. 아홉 번째 편인입니다. 이 편인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부정적 의문적 수용을 합니다. 왜 이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하면은 일단 한번 걸리고 받아듣고 늦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편인은. 그런데 왜냐면은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통찰력.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면, 물질의, 사물의 그죠? 어떤 다른 이면을 생각하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면. 그래서 늦죠. 그 대신에 알면은 제대로 알죠. 그래서 흔히 이제 주변에 보면 남 얘기하면은 삐딱하게 받은 사람 있죠. 바로 안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은
편임이 있다고 보시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아주 긍정적 이해를 합니다. 긍정적 이해. 이 정인이죠. 순수하게 받아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력이 빨라요. 학교 가도 선생님 얘기도 잘 듣고, 주변에 부모 말씀도 잘 듣죠. 또 누구 말 잘 듣습니까? 사기꾼 얘기도 잘 들어요. 그래서 잘 속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한쪽 면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정은. 그지? 바로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가지의 가장 기본 특성인데요. 아마 이것만, 이 특성만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넣어놓고 스마트폰에 딱 십성이 바꿔줍니다. 그죠? 거기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만 하시면은요, 그것만 알고 철학원에 가보세요. 우리 가족들 명시에 넣어보세요. 넣으면은 뭐죠? 웃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요? 그분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아니면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가면은, 아, 철학원이나 보살들이 하는 얘기가, 아, 저게 뭔가 있는 모양이다. 그지? 흔히 보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철학원은 명리를 바탕으로 하는데, 글자들 제가 사주를 보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왠지 뭐죠? 어떤 거는 맞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뭐죠? 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를 때는 뭐죠? 아,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은,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저 자리에 앉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은, 구태여 제가 그런 것을 표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것만 알더라도 뭐죠?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보시면 돼요. 요건 정도로 외워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자, 비견은 뭐죠? 주체성, 추진력. 그죠? 단점은 뭐냐면은, 하나 판발 딱 뗐으면은, 자존심 때문에 한 발 물러서지를 못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죠? 급제는 경쟁심이에요. 경쟁심은 막 이기라 그런 성향이 있지만은, 때로는 뭐죠? 한 발 물러서서 뭐죠? 후위를 도모하는 게 경쟁심이에요. 두고 보자는 거죠. 지금은 내가 한 발 물러서지만은, 열심히 해서 내가 꼭 이길 거야. 경쟁심. 그래서 한 발 물러서는 건 타협이고, 그죠? 내가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언젠가 이길 거야 하는 것은 경쟁심. 그리고 식신은 뭐냐면은, 하나 잡으면은 뭐죠? 꾸준히 하는 사람들 있죠. 직업도 보면은 잘 안 바뀌고 하는 사람들은 식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찾아보면 손재능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 손재능 없는데 찾아보라고요. 그죠?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정도를 기질을 가지고 있다. 숨은 재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에 빨리 대처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에 가더라도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이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몸으로 때우기보다는 뭐죠? 주로 머리 쓰려고 그래요. 머리 쓰려고 그러기나 말로 쓰려고 그래요. 그런 쪽 직업이 맞겠죠. 그 대신에 뭐냐면은,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관 있는 사람은 아주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머리가 좋지 않으면은, 어릴 때는 똑똑한 것이 보여요. 얘기도 잘하고 이러니까. 냅둬버리면 뭐죠?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공부는 반복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지? 반복을 싫어합니다. 영화를 봐도 뭐죠? 두 번 잘 안 보려고 그래요. 한 번 본 것은. 테스트 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가족들, 스마트폰에 명씩 올려놓고, 이걸 딱 해가지고 보면은요, 어떻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맞아 계속 떨어진다면 뭐죠? 야, 이게 사주가 뭐가 있구나. 그지? 그렇다면 제가 늘 설명하는 이 사주의 원리는 상당히 과학화되어 있다. 체계화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제를 가는 사람들은 뭐죠? 대충 해요. 대충 한 대신에 뭐죠? 빨리 하죠.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뭐죠? 하나 잡고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제가 없고 뭐죠? 정제가 있구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디 가도 뭐죠? 돈 퍽 씁니다. 그죠? 기분. 저쪽에 돈 내는 거 뭐죠? 그걸 두고 못 보죠. 그게 편제입니다. 실속이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목표도 크고 목표지향적이고 그지? 또 성급할 수가 있죠. 등등 여러가지 적극성이란 말에서 계속 여러가지 뭐죠? 이 맵을 만들어야 돼요. 언어를 그죠? 그렇게 정제는 뭐냐면은 아주 꼼꼼하고 정밀하고 현실적이에요. 돈을 잘 안 써요. 들어오는 돈 뭐 잘 안 나갑니다. 딱 들어오면 나갈 거는 뭐죠? 최소한 쓰는 사람들. 어차피 써야 될 거라도 가급적이면 뭐죠? 줄여서 쓰는 사람들. 돈 모을 확률이 높겠죠. 정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정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돈 모으기에 유리하죠. 돈은 누가 모읍니까? 돈은 운이 좋아서 마시는 거죠. 즉 이렇게 들렁들렁 그리고 잘 쓰는 사람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거든요. 그럼 돈이 많아요. 안 쓰고 다 아끼지만은 뭐죠? 운이 약하고 이러면은 뭐 조금은 돈이 남아있겠죠. 안 쓰니까. 그렇지만은 뭐죠? 부자 되는 거랑 거리가 멀어요. 예? 제가 부자 되는 사주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쪽에 아무래도 부자에 관심이 많은지 제가 가끔 조회수를 보면은 부자 되는 사주 설명이 상당히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아마 다음 제가 또 그 일반인들 그 상식적인 그 명시를 올릴 때는 저 사주 이야기를 올릴 때는 이번에는 그 자영업자 그죠? 나는 어떤 업종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올릴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칙주의는 뭐죠? 편관인데요. 이걸 가진 사람들은 뭔가 좀 변화에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고지식하다 할까요? 그지? 외골수나 고지식한 사람들이 원칙주의가 많아요. 편관에 가진 사람들. 잘 안 바뀌려고 해요. 그럼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잘 안 바뀌어야 될 거. 군인이라든지 그죠? 경찰 꼭 그거 아니더라도 이거는 정말 하나 딱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 그죠? 그런 쪽에는 이 편관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죠? 꼭 이것이 뭐냐면은 뭐 옛날에 공부하시는 분을 보면은 편관이 있으면 뭐죠? 무인사주다 이래가지고 군인 경찰만 얘기합니다. 그럼 군인 경찰 주도 되게 어려운데 공부 좀 못하는 친구가 편관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히려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편관에 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을 견딜 수 있으니까 뭐죠? 어떤 직업? 극한 직업 할 때 그죠? 힘이 나오죠. 극한 직업. 이거 힘든 직업인데 뭐죠? 왜 한다 물어보면은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거 많은데 구태여 그걸 하고 있어요. 불편한 거 감수하면서. 그럴 때 좀 유리하겠죠. 정관은 뭐냐면은 합리적이죠. 그렇게 뻑뻑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그죠? 내가 좀 뭐랄까 평화롭다면 내가 환경이나 이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예죠. 명예. 우리가 명예하면 엄청 좋아하는 거지만은요. 명예는 그죠? 명예는 어떤 데 지킵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의의적으로 하면 명예는 참 자기를 존중하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품격이 높아지고 그죠? 이런 걸 명예라 다 통칭할 싸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 이런 세속적인 명예를 보면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뭐죠? 시류를 탄 사람, 시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소신을 지킨 사람들은 명예 잘 한 자리 못 얻습니다. 좀 자존심 상해도 뭐죠? 머리 숙이고 상사한테 뭐죠? 잘 보여야지 뭐죠? 승진시켜준다고. 승진시키고 우리는 명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적, 사전적 의미를 의미하고 현실에서 의미를 우리는 달리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이 있다고 무조건 뭐죠? 좋은 쪽으로. 이 사람 명예가 있고, 그럼 이 사람 명예가 없고, 그런 건 아니다고 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관을 가는 사람들은 희루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좋게 보면은 뭐냐면은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들어볼 수 있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이제 정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편의는 뭐냐면은 꿰뚫어 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데 유리하겠습니까? 형사, 그죠? 의학, 특히 한의사, 그죠? 한의사는 눈빛이나 그죠? 얼굴빛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뭐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것을 추측해내야 됩니다. 그런 쪽 유리하겠죠. 또 예술 방면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술 방면. 주로 이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편인기가 많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 못해요. 이게 세상에 안 골라요. 공부를 해놓으면 편인기 있는 사람들 훨씬 더 잘 써먹는데, 흔히 이게 있으면 철학원에 가면은 다시 사주공부만 해보시죠 이런 얘기. 그래서 옵니다. 오보면은 편인기 가진 사람들을 가르쳐보면은 잘 못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요. 잡념이 많아요. 왜? 여기를 저는 설명하고 있는데 자꾸 뒤를 생각하니까요. 그죠? 또 제 말도 다 못 믿어요.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걸 배우다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육친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개 섞여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근데 편인기인 사람들은 저는 예술, 종교, 법률도 뭐죠? 아까 형사도 속하겠죠. 그런 부분에 편인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는 뭐죠? 빠른 이해력이죠. 그래서 순수하죠. 대인관계 좋죠. 자, 잔정도 많고. 그럼 어떤 일이 없겠습니까? 공무원이나 교사나 그죠? 음식점 하면서 이 내가 베푸는 거죠. 아, 이거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하면은 뭐 쓰는 재료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빤듯한 사람이 하면은 몇 달 된 재료 그런 거 안 쓰겠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여자분인데 앞으로 떡볶이집 하려고 그쪽에 이제 알바로 갔대요. 가니까 그거 보고 기절을 했대요. 재료가 오래된 거 뭐죠? 그걸 빡빡 문질러 갖고요. 곰팡이 핀 거 빡빡 문질러 갖고 쓰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거 보고 기겁을 하고 뭐죠? 한 달 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안 하겠지 이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대. 착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니면 그런 거 배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면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기본적 성격의 특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하고는 매치가 되겠나. 이렇게 하면 저절로 뭐죠? 여기서 진로를 알 수 있는 거죠. 직업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 유용한 성분이 십성이란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명제와 명식을 올리면서 이 십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죠? 그 해석하는 거 알아버리면 뭐죠? 이제 반은 사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재밌어요. 아주 매력을 느끼게 되고 어쩌면은 명리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빠져들을 원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사주제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이 명리가 명리를 대중화시키는, 왜냐하면 어차피 공부하시는 분이 보시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보거나 철학원이나 뭐 점집이나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간다면은 거기서 혹세무민 당해가지고 그죠? 불필요한 돈을 지출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저는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세계가 좀 밝아지면은 그죠? 저도 혹세무민 당한 사람들은 오면은 저한테도 오면은 다 긴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뭔가 홀리지 않을까. 그죠? 그런 눈빛을 볼 때마다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명리를 좀 밝게 만들자. 그런 게 저 수풍정의 소신이기 때문에 요 강좌를 간단한 10편의 강좌를 하기로 했는 겁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